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터디입니다. 두 번째 시리즈인데 첫 번째 시리즈 안 보신 분은 여기에 나오는 카드 부분 보고 오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매매지수, 전세지수 연동되고 금리와는 이 둘의 관계가 또 역의 관계가 성립한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내가 만든 전세 임차인 부담지수, 제가 지수를 한 개 만들어 봤어요. 주택 구입 부담 지수, 요거 제가 특별편으로 한번 다뤄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지수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전세가 하락은 필연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요거 물물님께서 글을 남겨주시면서 제가 요 자료를 만들었는데요. 여기 한국은행 신규 주담대 금리 빨간색 선입니다. 빨간색 선이 한국은행 신규 주담대 금리, 여기에다가 곱하기 15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란색 선, 여기 노란색 선은 한국부동산원 전세 지수를 넣어뒀습니다. 그리고 전세 임차인 부담 지수라는 걸 제가 새로 만들었는데요. 요 둘의 값을 더한 겁니다. 더해서 여기 위에 있는 상단에 있는 회색 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 회색 선의 평균 값을 이은 것이 여기 초록색 선이에요. 요 초록색 선. 자, 이렇게 했던 게 첫 번째 방송 요약 부분입니다. 요게 언제 자료까지냐면 11월달, 21년 11월달까지 자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더 만들어 봤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서 진짜 하루 종일 이 생각만 하고 고작 만들어낸 게 표 하나예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과거에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던 시절, 금리가 한 2% 정도 오르던 시절, 그때 여기 임차인 부담지수, 제가 만든 임차인 부담지수라고 칭하겠습니다. 회색선은 이때 가파르게 올랐어요. 같이 오르다가 여기 갑자기 확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죠. 확 떨어지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이때 이렇게 확 떨어지려면 가격 조정이 한 30% 정도 되든지 혹은 금리가 2% 정도 내리면 되는데 이때는 금리가 내리면서 급격한 상승이 멈췄어요. 금리가 내리면서 그러다가 또 계속 이게 어느 정도 여기 135.5라는 요 균형점 안에서 어느 정도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과거처럼 튀어 올라간 것이 근래에 있었던 일이에요. 여기 빨간색 부분은 예측된 부분이에요. 여기 금리가 추후에 한 번, 두 번 정도 상승할 걸 예상하고 만들었습니다. 금리가 만약에 지금 현재 신규 주담대 금리가 3.51%거든요. 그러면 지수가 한 153.6 정도 돼요. 근데 금리가 4.01%, 4.26% 이렇게 순차적으로 올라간다면 이 전세 임차인 부담 지수가 165 정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6월 정도로 예상돼요. 6월달 2022년 6월 정도로 예상돼요. 이 선이 어디냐 하면은 과거에 한번 전세 임차인 부담 지수가 팍 꺾였던 그 지점하고 똑같이 가는 겁니다. 왠지 여기 W자 모양 그렸던 것도 비슷하고 여기도 W자 모양 그리는 이 두 가지도 좀 비슷하게 보이죠. 다만 이때는 금리가 장기간에 걸쳐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약 3년에 걸쳐서 2% 정도 올랐거든요. 뭐 금리 4%에서 뭐 6% 정도 오르는 수준 뭐 그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금리가 1%에서 지금 언제 어디까지 가나요? 거의 뭐 2%까지 가는 게 아주 기간이 아주 짧아졌죠. 그래서 이 주택 전세 임차인 부담 지수도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가파르게 올라가서 요거랑 아마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가게 될 걸로 예상됩니다. 과거에는 금리가 내려서 조정이 이루어졌었어요. 자, 요거 앞 페이지에서 금방 설명드렸던 부분인데요. 여기 정점에 이르는 순간 과거에는 금리가 2% 정도 내리면서 금리가 내려서 전세입자가 부담이 줄어들었죠. 전세입자 부담이 줄어들었어요. 이 평균 정도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금리가 요 읽어드릴게요. 글자 너무 작아서요. 지금은 금리가 내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요 지수가 내려가야 해요. 그 말인즉슨 전세가가 어느 정도
조정이 일어날 수 있다. 요 어느 정도 평균 수준은 맞춰가야 되니까요. 이 정도면 집값 조정이 만약에 요 정도까지 이루어진다면 집값이 집값을 고정시켰을 경우에 전세가율은 50% 정도 성립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의 수순은 뭐 또 다음에 또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금방 또 다시 페이지를 넘겼는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이냐? 만약 30% 정도 가격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지수상으로는 한 14% 정도 조정. 지금 현재 대구의 평균 가격이 얼마냐면은 요 한국 부동산에 나와 있는 평균 전세 가격인데요. 2억 8천 1,518만원이 2021년 11월 기준 가격이에요. 2억 8천. 제가 매일 1일 브리핑 해드리는 자료에도 보면은 지금 평균 전세 가격, 실거래되고 있는 평균 전세 가격이 2억 8천 정도 되는 거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30% 정도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한 2억 정도 수준 2억 정도 수준까지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월배 3정이 초창기에 전체 한 4.5억 이 정도로 내외 매물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지금은 3.2억, 3.3억 이런 매물도 보입니다. 요 가격 조정 어느 정도로 보이시나요? 한 30% 정도 돼 보이시나요? 그게 비단 이 아파트만 그럴까요? 주변에도 어느 정도 지금 여파가 미치고 있거든요. 매물이 많이 쌓이면은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근데 대구 전체적으로 매물이 많다. 그럼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제가 매번 매물하고 금리하고만 관계를 들어서 했는데 오늘 지수를 이렇게 만들어서 보여드리니까 조금 더 현실감 있게 다가와 보이죠. 근데 만약에 지수가 30% 하락한다. 그러면 요게 딱 요 지점까지 붙습니다. 여기 초록색 선에 딱 달라붙으려면은 지수가 30% 하락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한 요 정도 선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 마무리될 것 같다. 만약에 이 전세가가 조정이 안 되면은 뭐 세입자가 만약에 3억짜리 전세에 있는데 절반이 대출이었다. 그러면은 그 부담은 이 장난이 아니겠죠. 금리가 2배로 뛰어버리니까요. 가만히 앉아있는 상태에서 2배의 금리를 물게 되는데 지금 사람들 그거 잘 모른대요. 전 당연히 금리가 오르면은 높은 전세 금리를 임차금이 많을 때, 차입금이 많을 때 이 높은 전세를 들어가게 되면 추후에 굉장히 많은 자기 부담이 생긴다는 걸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모르는 사람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겁없이 내가 예전에 살고 싶었던 집 전세가 별로 안 올랐네 하고 지금 조금 더 신고가를 만들어서 전세를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추후 굉장한 부담으로 다가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수가 가격이 전세가 조정이 되더라도 지수가 30% 조정을 받으면 1억 3천인데 지금 전세가의 절반 이런 경우까지는 생기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가격 조정 30% 정도 지금으로 치면은 한 4년 전쯤의 전세가 그 정도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아닐 수도 있는데 그냥 이 어느 정도 이 세입자의 부담이 너무 가중되니까 물론 뭐 집주인도 뭐 집 구할 때 임대인도 집을 구할 때 거의 좀 은행에서 대출 받고 이런 부분도 좀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 부담도 세입자에게 어느 정도는 전가가 가능하다. 근데 그 정도의 수준이 너무 높아져 버리면은 아마 그 임차인이 다음에 뭐 재계약을 한다든지 연장을 해야 되는 상황에 뭐 경제적인 여건이 여유롭지 않다면은 더 전세 보증금이 더 싼 곳으로 찾아가는 이런 문제들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오늘 너무 오랫동안 붙잡고 있었던 문제였는데요. 앞으로 당분간은 좀 특별 방송 편성을 조금 줄일까 생각 중입니다. 제가 좀 건강도 안 좋아지는 것 같고 계속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뭔가를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려고 정말 특별 방송 편성을 끊임없이 해서 막 달려왔더니만 좀 지치는 감이 있어서 이제 조금 아마 특별 방송은 조금 더디게 올라가게 될 것 같습니다. 꾸준히 시청해주신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